자, 오늘 주제 나왔습니다.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정말 한 7, 8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그 추세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움직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큰 흐름은 아직도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CIA 지수라는 거 요즘 많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CSI 지수라는 게 주택가격 전망 지수입니다. 이게 100이 넘어가면은 주택가격이 이제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사람들한테 반영이 되는 거고요. 100 이하면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 전망이 가게 됩니다. 근데 자,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앞으로 향후 1년 후에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 지표를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100 이상 되면은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100 이하면 떨어진다. 그렇죠? 떨어진다는 심리를 많이 갖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오른다는 거 주택 가격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 근데 역시 지금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는 전국이고요. 빨간 거는 서울이거든요. 서울은 당연히 더 이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CSI가 더 높죠. 지금 계속 상승 국면으로 가서 작년에 9.13 대책, 지난해 9.13 대책보다 오히려 지금 이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3월에 83 됐을 때요. 83 됐을 때 과연 4월 달에 저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예측을 잘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3월에 바닥지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동산 카페에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우리 시청자라면 만약에 정말 3월 이후에 오른다고 했으니까 1월이든 2월이든 이때 만약에 구입을 하셨다면은 아마 지금쯤은 상당한 차익을 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은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좋아야 부동산도 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계속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또 경제 위기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참 악담을 하는 이 하락론자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요. 이분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만 오르는 건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승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떨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부동산 이 하락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이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가 좋아야 기업의 고용 투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소비도 살아나서 이 자본이 쌓이잖아요. 돈이. 왜냐하면 임금도 느니까 이 돈이 쌓여서 자본의 축적에 의해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지 부동산 값이 오르지.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많으려면은 돈이 많이 축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금이 돼서.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지당한 얘기죠.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왜 부동산은 지금 오를까요?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가 지금 펼쳐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요. 성장률 지지부진하잖아요. 지지부진 성장률이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은 따로 상승 중이야. 부동산 가격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 원인은 바로 이 유동성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한번 보시자고요.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잘 들어가요. 경제가 아주. 그러면은 소비도 늘어나 생산도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면은 생산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소득도 증가해. 왜냐하면 경기가 막 좋으니까 월급도 막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도 늘어나. 이런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하죠. 경기가 안 좋으면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요. 돈이 많이 풀리는데 이 돈이 이게 경기가 좋아야 경제의 각 분야별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실물 자산 쪽으로 흘러간다. 실물 자산 뭐예요? 금이나 부동산이나
골동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예, 이런 실물 자산 돈이 유입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전체가 다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오르는 지역들이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화가 돼서 지역적인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오르는 곳들만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실물 자산으로 어쨌든 돈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우린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좋아.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계속 많이 풀리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들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 이 실물 자산으로 돈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린다. 이거 한번 차근히 보시자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돈의 가치 하락은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물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돼서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부동산을 사람들이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하고 이 금 같은 거는 실물 자산이자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부동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면 그래도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 이게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 자산이자 실물 자산인 금이나 부동산, 골동품, 뭐 달러, 엔화, 채권 이쪽으로 돈들이 몰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 2년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런 어떤 또 규제가 나오면은 또 규제의 영향으로 약간 또 몇 달간 단기간에 하강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시 또 오르는 그런 추세로 계속 한 2년 동안은 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이 중요한데 규제에 따른 일시적 조정은 있을 것이지만 추세는 어떻다고요? 여전히 상승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투자할까요? 어디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뭐 지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재가 돼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성공 확률이 크냐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가끔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합니다. 저평가 지역 저평가됐대요. 예, 저평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너무 많이 올랐고 저기는 보니까 가격이 너무 이쪽하고는 차이가 나서 저평가돼 있대. 싸서.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평가지라는 건 없습니다. 가격이 싼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지 뭐가 저평가돼 있어요. 시장에서 저평가라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랐어 이만큼. 많이 올랐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요만큼만 오르고 이제 더 이상 오르기 어려워. 이게 아니고 지금 요만큼 올랐지만 앞으로 이만큼 더 오를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우리는 타겟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오.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방향성을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죠. 정부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의 중요성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은 양쪽으로 갈려져 있죠. 오르는 시장이다. 아니면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도.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 마인드라는 것을 항상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강의 중에도. 역발상. 남들과 생각이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야 된다. 이것이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뭐 아니면 도거든요. 떨어지느냐 아니면 오르냐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오른쪽에 가려면 이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가서는 절대 이익 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가서 이익 내문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TV 보시면서 아마 남들하고 똑같이 가서는 결국은 가격이 다 올랐거나 이미 다 올라 있거나 해서 이걸 못 보셨을 거예요. 항상 남들과 다른 역발상 마인드가 성패를 좌우하더라.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유동성 장세. 자, 언제 끝날까요?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다. 경제가 좋아져서요. 금리가 인상이 돼서 금리가 올라가 0.25포인트씩 포인트씩 계속 올라요. 그러면은 돈이 시중에 마르겠죠. 돈이 시중에 없어질 겁니다.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니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의 방향 전환의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죠. 방향 전환의 시점이 된다는 건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과연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냐?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인상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쯤, 내년 상반기면 얼마 안 남았죠. 한 번 정도는 더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고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죠. 뭐를 해서 이렇게 사면은 여기 이익이 날까 손해 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굴려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참 의미가 아주 오묘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잠을 자면 꿈은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행동으로 바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발상 마인드인데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방향성을 모르신다면 저희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